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전 컨설팅 사례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사실 저희 분명남은 강남 지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온갖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를 제일 앞에서 때려맞는 강남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 의아하실 겁니다. 강남에 분양받으면 로또라는 말이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데 말이죠. 뉴스는 자극적인 주제로 관심을 잡기 위해 그렇고 일반인들은 최종 시세 차이 끝 숫자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강남에 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강남 투자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ROI 즉 리턴 온 인베스트 관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이고 강남권 규제는 앞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 등 간접 소프트웨어적 규제를 활용해 점점 더 수요 자체를 말려버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분명남에서 볼 때 강남권 규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여오는 모양새입니다. 치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로또요. 자금 조달과 심적 고통을 감안했을 때 저기 경기도 구석진대 하나 분양받는 것보다 만족감과 수익률 면에서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저희 고객분을 그 유명하다는 강남의 로또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에 분양받게 해드리면서 검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는 2019년 9월에 분양을 했고 2022년 4월 완공 예정이며 최대 경쟁률이 452대 1, 당첨자 평균 가점 67점인 엄청난 경쟁단지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의뢰인께서 저희 분명남을 만났을 때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양가족과 함께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더해서 보유한 가점이 64점이었습니다. 사실 64점은 꽤 높은 점수입니다. 3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거든요. 그런데 요즘 강남 30평형은 64점도 청약에서 추풍낙엽처럼 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강남 유지의 30평형 기준입니다. 30평형 분양 커트라인은 68점에서 70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은 줄어드는데 가점 인플레이션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고객분의 상황으로 가보자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부양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어려운 개인 사정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양가족 2명을 제외해버리면 가점이 10점이나 훅 떨어져서 54점이 되어버리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개월 후면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64점을 유지한다 해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조건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한편 가점이 64점이면 여기저기 청약에 넣을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거든요. 오랜 기간 기다려온 한 번의 기회에서 최대 수익률을 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통상 대부분의 청약자 심리상 의사결정을 보류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즉 나중에 뭔가 더 좋은 게 나오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물과 돌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나중으로 미루면 행복을 경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철학은 나중에 개인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든든한 금전적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고객분은 전문직으로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 안정화되었지만 이미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지내면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었고 지금 가진 통장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강남 외 지역 중 미래 가치가 큰 곳을 타겟팅하자고 사실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의 아주 간절한 개인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는요 강남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 요청에 따라 전략 방향을 급선회하게 되었죠. 사실 수익 시뮬레이션상 저희가 타겟팅한 A 지역은 초기 자금 약 8천만 원 정도면 가능했고 중도금 대출도 나왔으며 미래의 확정 개발 가치를 감안했을 때 시세 차익이 D 플러스 4년 내에 4억에서 5억 정도 예상돼서 시세 차익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최적이라 이야기를 드렸으나 고객분의 개인적 소망이 더 중요했기에 강남 지역만을 타겟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강남의 30평형만 한정하고 나서 저희 북명남 팀은 급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러던 중 청담역 앞에 레미안 라클래시에 청약하도록 도와드리면서 그때 비슷한 가점대의 사람들이 모두들 레미안 라클래시만 집중하고 있다는 시장 상황을 눈치채고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조금 덜했던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30평형대에 연속 시도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적중했고요. 레미안 라클래시는 30평형 커트라인이 69점이어서 아예 손도 댈 수 없었으나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는 정말 그림같이 커트라인이 64점에 걸리면서 딱 커트라인으로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청약에서 커트라인에 당첨되는 게 최대 이익이거든요. 이제 곧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되면 단연코 강남 묘지에 브랜드 아파트 30평형에 당첨해서 최소 68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북명남 생각입니다. 공급은 줄고 숨겨졌던 고가점자분들이 더욱더 많이 출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쯤부터인가 청약 가점을 위해 부양가족과 합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것이 인정되는 3년차가 되는 시점이 한 2021년쯤부터 조만간 엄청난 가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북명남은 고객분께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이건 100점짜리 청약 전략은 아니라고요? 왜일까요? 저희가 기존에 시도하려고 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안했던 A 현장 분양의 경우 분양 가격은 8억이었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60%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요. 시세 차액은 예정된 개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D 플러스 4년 내에 4억에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는 분양 가격이 16억이고요. D 플러스 4년 내에 9억에서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역세나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현금 조달해야 되는데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금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일부 원치 않는 타이밍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1차로 발생합니다. 그 후에 완공되고 나면 제1금융권에서는 15억 이상이라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제2,3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신용도와 추가 담보 제공 여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대출금리가 7%에서 9%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16억 중 10억만 대출받는다고 해도 거의 1년에 내야 할 이자만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게다가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거의 70% 이상에 육박할 것이기 때문에 내야 할 종부세도 1,500만 원 이상으로서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보유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예상 시세 차익 10억 원에서 분양 중도금과 완공 후 잔금 대출까지의 예상 금융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추가로 종부세 3천만 원이면 대략 4억 정도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5,500만 원 정도 되는 취득세 등록세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 시세 차익은 10억인데 다시 9억까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지만 9억 이상은 또 일반과세가 됩니다. 즉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다시 35% 일반과세되기 때문에 3,500만 원이 추가 비용으로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10억 빼기 금융비용 4억 빼기 세금 3,500만 원 하면 남은 순이익은 5억 7천 정도입니다. 이것도 금융비용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꽤 있다는 가정하에 검토한 겁니다. 반면 저희가 제안했던 A 분양의 경우 예상 수익이 5억 정도지만 제1금융권 대출이 50%까지 나오고 기존 집의 전세 자금만 빼도 나머지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분양에서 입주 2년까지 이자 비용 3,200만 원 정도에 보유세 600만 원 정도 해서 3,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5억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시세차익 5억 빼기 3,800만 원이어서 수익은 4억 6,200만 원이 순이익이 됩니다. 언뜻 보면 5억 7천만 원 대 4억 6천만 원으로 그래도 역세나가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보이시겠지만 중간에 1금융권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될 스트레스와 산정하지 않은 높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안하면 편하게 A 분양 받으시고 받으시는 게 수익률과 정신건강을 위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아주 많아서 그냥 분양가 16억을 일시불로 처리 가능하다면 금융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16억을 자기 자본으로 넣으면 이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옵니다. 아니 대체 당신은 어떻게 16억을 모았냐는 거죠. 요즘 조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연봉 1억짜리가 16년 직장 생활했으니 16억 인정해 줄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연봉에서 연말정산에서 썼던 금액을 뺀 순수 수익만을 직장소득 합계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연봉 1억도 연간 3천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만약 소명이 안 되면 세무조사 출동입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라도 책 잡히면 아까 이야기한 5억 7천의 순이익은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돈과 시간이 무제한으로 소요돼서 멘탈을 탈탈 털리는 조세불복 심판 청구 소송으로 전환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제약 조건들을 따졌을 때 저희 문명남은 강남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꼭 강남이어야 하는 그런 경우나 강남에서 사는 게 뭐 인생의 최상위 목표인 그런 분이라면 이곳을 타겟팅해야 할 것이고요. 강남 분양이 다 로또는 아니라는 점 아시겠죠? 소명 가능한 현금이 충분한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대안투자로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맘 편하게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고가점 통장을 배팅할 수 있게 좀 더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구독자님께서 배워야 할 것은 남들이 로또라고 말하는 강남 현장에 아무런 검증 없이 무작정 고가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경우에 숨겨진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 큰 자본적 손실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출이 되지 않는 강남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규제, 세법, 자기자금, 자금 조달, 엑시트 시점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뒤에 시작하셔야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적게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가점 통장을 쓸 때 묻지마 강남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더 빨리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